진도학교 나왔어요. 저희 공부 꽤 오래 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어. 꽤 오래 한 시간. 첫사랑스를 풀어주시면 안 돼요? 첫사랑스를 풀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쌤 저희가 쌤 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진도 다 끝나면 못 듣는 거잖아요. 첫사랑이 있긴 하세요. 형주? 어? 아, 네. 사랑해? 이거 큰일 났다. 자, 이 그러니까 지난게 따라오지.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형에 대한 얘기야. L과 L'이라고 볼 때 AX, BY 더하기 C는 0 일반형으로 놨을 때 A'(X), B'(Y), C' 0. 자, 두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울기가 없을 수도 있는 일반형에 대한 얘기. 자, 조건은 똑같아. 일치할 때, 평행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일치할 때는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모든 비율이 같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 개수들에 대한 모든 비율이 같더라. X개수의 비율 A 대 A'과 Y개수의 비율 B 대 B'과 상수 비율 C 대 C'까지 모두 같을 때 일치하는 거야. 얘를 분수식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분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걔네들이 같다라고 놓을 수도 있죠. 얘와 모두 같다라고 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뭐일 때까? 저렇게 쓰지 못할 때 파란색으로. 그치? A, B, C 분모에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표현이 불가능하죠. 근데 일반적인 책에서는 다 이렇게 써 있어. 파란색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외운 친구들은 이렇게 놓고 풀다가 분모가 0 되는데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는 게 맞더라. 됐어. 자, 평행할 때는 어디 비율은 같으냐? 기울기에 관련되어 있는 비율은 같지만 상수 비율은 달라야 돼. 이 평행할 때는 상수 비율은 다르다. X개수 비율과 Y개수 비율은 같아. 하지만 상수 비율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울기에 관련 있는 비율이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됐어. 그럼 상수는 기울기에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에 관련되어 있는 비율이 다르면 되겠다. 얘가 기울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얘네가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직선의 위치 관계가 정립이 되더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나 일반 책에서도 다 다루는 내용이니까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 자, 이 다음에 할 내용은 뭐냐? 세 번째 이론.
항등식 관련돼 있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항등식 관련 직선의 방정식. 자, 예를 들어 볼게. 기울기가 3이야. y절편 4야. 직선의 방정식 말해봐. y는 3x 더하기 4라고 말하면 되지. 자, 기울기가 m이야. 1,2 지나는 직선 말해봐. y는 m 바로 x-1 더하기 2라고 말하면 되겠지. 자, 거꾸로 가보자. 이렇게 나와있어. 뭐라고 읽어드리면 돼? 그럼 알고. 방금 지운 문장을 말해봐. 뭘 줬죠? 동준아, 아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자, 이 식이 뭐라고 말하면 돼? 1,2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말하면 되지. 맞아. 자, 그럼 이 식을 방금 뭐라고 읽었어? 1,2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읽었지? 자, 이 식을 바꿔볼게. 뭐라고 읽으면 돼?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m인 직선이라고 읽어드리면 되지. 그럼 이 식을 보면은 어떤 도형이 보여야 될까? 기울기는 고정이 돼 있고 y절편이 변하는 직선이 보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니? 은수야, 은우야, 뭘 그렇게 열심히 막 적고 있어? 나한테 편지 쓰니? 그 마음을 받아줄 순 없어?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래도 상처인데? 그래도 상처인데? 제가 써드릴게요. 그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 자, 이 식이 보이면 뭐라고? 기울기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y절편은 변할 수 있는 직선이니까 y축이 있으면 기울기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직선을 생각해봐. 그럼 1,3 지나는 애가 y는 3x 맞니? 그럼 얘랑 평행한 직선들을 떠올리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니? 자, 얘가 보여. 뭐라고 읽는다고? 1,2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보여야 된다며. 그럼 얘가 보이면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도형은 1,2 지나고 기울기가 있는 직선 떠올려야 돼? 그럼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이거 맞아? 기울기가 0인 경우 기울기가 없는 거 얘는 포함돼 안 돼? 얘는 안 돼. 이 직선은 빨간색은 제외야.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들은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들 얘네들 맞니?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도 생각나야 돼? 그럼 이 식이 보이면 얘네들 중에서 결정을 하겠다. 도형이 보여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자, y는 mx 더하기 2 읽어드려봐. 그치?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이번엔 뭐 보여야 돼? 어디 지나면서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인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고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고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고 기울기가 없는 경우는 빼고 생각할 거다. 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항등식 관련 직선의 방정식은 식을 보고서 직선이 도형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는 도형이 주어질 때 식을 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항등식 관련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
직선지라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 자, 첫 번째 내용이야. 자, 이렇게 써놨어. 자, 그럼 뭐는 안 변해? 뭐는 안 변해? 상수라는 말 때문에. A하고 B는 변수가 아닌 거지. 그럼 여기서 X, Y는 미지수에 대한 거고, 여기서 M은 변수야 아니야? 변수지. 그럼 M 값은 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M이 뜻하는 게 기울기였잖아.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지. 하지만 뭐는 알아. M 값은 몰라. M 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A, B 지나는 직선이구다 라는 건 읽어드려야 될 건 아니야 이거지. 맞아 안 맞아? 이 식이 보이면 아 M 값에 관계없이 A, B 지나는 직선을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읽어드려야 되고, 반대로 M 값에 관계없이 A, B 지나는 직선이 보이면 얘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게 같은 내용이구나. 그럼 그림으로는 뭐가 보여야 돼? 어디가 보이고 A, B 지나는 직선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로 해석할 때는 기울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데 기울기 있다라고 해석한 거 맞아 안 맞아? 너네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헷갈려서 그런가? 뭐야 이게? 국어가 약해요. 약하면 안 돼. 하고 싶지 않아. 나 약하지 않아. 그런 광고 몰라? 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 뭐 설명할 게 있는 거예요? 있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수개념으로 보자. 없다라는 수가 있어? 없는 수? 없지. 없다를 나타내는 수. 0. 없다며 방금. 없다를 나타내는 수 없다며. 근데 왜 갑자기 말이 바뀌어? 0 있네. 그럼 없다를 나타내는 수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0이야? 아니 영이 있는 거잖아. 왜 말이 계속 바뀌어? 없다고 했다고, 있다고 했다가 0은 없는 수잖아요. 아니 그 명제가 아니라 그 뭐예요? 거기서부터 여기 있는 걸로 나오는 그럼 있는 거 없는 거야, 0이. 집합에서부터 여기 있는 걸로 나오는 그럼 있는 거 없는 거야. 애매하죠. 아, 이것도 할 게 있냐며. 있다 없다 그게 할 게 있냐며. 애매하죠 이게. 그럼 0은 있는 걸로 봐야 돼, 없는 걸로 봐야 돼?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수학에서. 있는 거를 본다. 역배라고 본다. 어떤 사람은 없는 거로 보고 어떤 사람은 있는 거로 보네? 수학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학문이야? 0은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있는 거 아니에요? 0이라는 자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0이라는 자체가 있는 거 아니냐? 너네가 썰 풀어달라고 그랬잖아. 내가 푸는 썰은 수학밖에 없어. 전 첫사랑 소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사랑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들어요. 그게 딴 방식은 아니에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잖아. 하트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있어. 그럼 그런 거는 그런 거 하기 싫잖아. 수학적으로 0은 있다. 맞아. 왜요? 아니 0이라는 자체가 있잖아. 0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말잖아요. 집합에서 물리적으로 그거 어쩌라고. 들어가잖아요. 자,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인 직선 있어 없어? 저 그지? X축에 x축과 평행한 직선.
기울기가 0인 직선. 기울기가 0인 직선. 그걸 보고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원은 Y랑 아니 그게 아니라 기울기가 0인 직선을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기울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0으로 있다라고 얘기하지. 맞아? 자, 너네 집합 1과 2를 원소로 가는 집합 x가 a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부분 집합 불러봐. 1, 1, 1, 2 왜 그거부터 가? 이거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인 집합들 쓰는 거 아니야? 원소가 0개인 집합들, 원소가 한 개인 집합들, 원소가 2개인 집합들 이렇게 해서 확장해 가는 거잖아. 맞아? 자, 이거 무슨 집합이라고 읽어? 공집합. 원소가 몇 개인 집합? 하나도 없는 그지?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 그럼 그게 없다는 개념일까? 원소는 없지. 근데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읽긴 한다만 영어는 뭐라고 읽는지 알아? 뭐 제로 집합은 영어로 뭘까? 집합을 영어로 하면 너네가 학교에서도 쓰는 표현이야. 1반, 2반, 3반, 4반. 클래스 클래스. 집합은 클래스라고도 읽어. 근데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클래스라고 읽고요. 좀 작게 봤을 때는 너네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 패스트푸드점 갔을 때 햄버거 다음 흠이 있고 햄버거 세트 세트가 있죠. 얘가 집합이. 일반적으로 너네가 집합이라고 말할 때는 셋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집합이고 이걸 클래스라고 얘기할 때는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했으면 클래스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수학에서 집합은 클래스보다는 셋이라는 용어가 너네한테는 지금은 맞는 표현이야. 됐니? 자, 공집합 영어로 읽을 거야. 노세 그럼 셋이겠지. 그럼 앞에 뭔가 붙겠지. 노셋이야. 노셋. 없는 집합. 제로세 제로셋. 그렇게 했으면 여기를 공이라고 안 했을 거야. 영집합이라고 했을 거야. 볼 영집합이라는 말을 썼을 거라고. 근데 공이라는 말을 썼어. 이 공자가 무슨 공자인지 알아? 블랭크 아, 그렇지. 블랭크. 비어 있는 빌 공자야. 그래 얘를 뭐라고 읽느냐? 읽어봐. empty set. 됐니? 자, 없는 거야, 비워놓은 거야? 없는 비워놓은 비워놓은 거죠. 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맞추냐? 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맞추라고 했더니. 자,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고 읽어야 돼. 원소를 비워놓은 집합이라고 읽어야 돼. 무슨 비워놓은 집합이라고 읽어야 돼. 그게 정확한 명칭인 거야.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이야. 아니라 원소 개수가 없는 집합인 거야. 원소 개수가 0인 집합. 그리고 원소를 비워놓은 집합. 이해됐어? 언제든지 채워 넣을 수 있는 집합. 뭘 채워 넣든 관계가 없는 집합.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건 쌤 어디서 배웠니? 근데 사전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쌤? 뭐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는 거 이게 기본 용어 아니야? MT 셋이 기본 용어요? MT는 기본 용어 아니야? 그럼 셋도 기본 용어 아니야? 그지? 기본 용어끼리 만났는데 뭐 기본 용어지 뭘. 0이라고 안 쓰고 이거라고 쓴 이유는 개념이 있는 거지. 그럼 0이라는 게 있다라고 봐야지. 그지? 있기 때문에 사용한 거니까. 근데 0에는 없다의 개념도 있어. 그 0은 중의적인 표현이야. 뭐야? 그래서 0은 너 기본 한자니까 알겠지 설마? 저 사람 인자밖에 몰라요. 아,
중2 때 25점 나왔어요. 4번을 좀 야, 초등학교 때 요새는 한자 급수 시험 보지 않아 그래도?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했어요. 너는 그냥 운동부였구나. 수영이랑 했어요. 이거 뭔지 몰라? 금? 아, 집같이 쌤, 이 한자 교과서상이에요. 집 아니에요? 집? 하우스. 아, 니 지금 심각하다. 응? 너네 심각하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저거 달 문자 아니에요? 아, 달명. 저 무 없을 무. 아, 야, 나 개떡 갑자기 안 기분이야. 개떡 진짜. 응? 너네 너무한다니? 그 마법 천자에서 나왔어요. 그걸 어디서 기억한 거야? 그냥 어려운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문자 쓰는데 아 이게 너무 어렵다. 왜 한자 몰라도 돼요? 물 파자도 알아. 이게 너무 어렵다. 너네 또 그런 거 있지 않나? 만화책 중에? 내 이름 쓸 수 있지. 그렇지. 뭐 한자로 된 만화 있어가지고 한자 쓰면 뭐 마법 발사되고 손오공. 손오공을 힘같이. 마법 천자. 어릴 때 많이 읽지 않았어? 마법 천자. 그 1, 2권까지만 재밌고 3권부터는 너무 한자가 왜 나와서 안 봐. 한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봐서 3권부터. 대박이다. 엄마는 나 읽을 줄 알아. 엄마 다 파는. 자, 0이라는 개념은 요 개념하고 요 개념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거는 없을 모자를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요 개념으로 많이 비워놓은 거야. 어중간한 거. 자, 정지. 뭔지 알지 이제? 멈춘 거. 갑자기 이거 한 자, 이거는 방향이 어떻게 돼? 없어요. 방향이 없다라고 봐도 되지. 없다.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방향 아니? 모든 방향. 이건 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니, 생각을 일단 해보자고. 뭐 제가 뛰어가다가 멈췄어. 제가 어디로 튈지 알아 몰라. 모르지. 맞아 안 맞아? 가던 방향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나한테 되돌아올 수도 있고 옆으로 갑자기 셀 수도 있고 어디로든 없다라는 개념은 멈췄다라는 개념은 어디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플러스지. 이걸 양이라고 했지. 이걸 양의 방향이라고 불리고 마이너스지. 그렇지. 이건 음의 방향이라고 부르지. 이거를 정방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역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앞에 보고 있어. 앞으로 가. 정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정방향. 바르게 가고 있는. 자, 앞에 보고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뒤로 가고 있어. 지금 왜 저래? 역방향인 거지. 맞아, 안 맞아? 비워놓은 거야. 언제든지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태. 자, 근데 0인데 있는 개념이 있어. 0처럼 보이는. 0처럼 보이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있는데 비워놓은 것처럼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 아니, 수개념인데 얘들아 눈에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작은. 미세먼지. 0에 가까운. 있기는 한데 0에 가까운 수. 극한. 이걸 이렇게 불러. 너무 차가워. 근데 이거 이거 뭐야? 무한. 아니야. 아니야. 무한대도. 무한. 아? 뭔데요 그게? 설마 이것도 몰라? 네, 그 위에 짝꿍 떼지 말아요. 그 사람이 있죠. 아, 이것만 아는 거야? 그 옆에다가 점점 찍으면 불.
이게 뭐야? 아 이걸 몰라? 힌트 그거 잘 몰라요. 뭔데? 대처럼 꽃들 근데 제가 공부를 네. 아, 심하다. 네. 좀 심각하지 않냐? 네. 아, 저 따라. 너무한다. 아니 아, 네. 와, 헷갈리네 이거. 그 마우튼 잡을 때. 쪽팔리지? 왜 그런 줄 알아? 아 이건 좀 난 알았어. 원래 그런 거안 해요. 아니야.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 상식. 상식이 없네. 응. 상식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거. 제가 언어 쪽에 상식이 없어요. 자, 축구를 발로 해, 손으로 해? 발로 하죠. 손으로도 하잖아. 골키퍼. 그러지. 그지? 근데 축구를 모든 선수가 다 손으로 해. 라고 알고 있어. 그럼 너무 뭘 상식한 거지? 그지 않아? 응. 다 알고 있었는데 예능 요소를 좋아하고 그지? 농구를 발로 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뭘 상식한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좀, 아, 그래도 기본적인 건 갖췄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제발. 기본적인 건 알자. 살짝 어렵네. 뭐라고? 네. 이건 뭔지 알아? 좀 지금이요? 이건 큰 태. 태? 태는 뭐야? 큰 태. 큰 태. 상태. 태야? 클 태. 뭘? 또는 홍태. 진짜 처음 보는 잘못 찍으면 안 돼? 개경. 얘는 개견. 중딩. 한자라고요. 중국어가 아니라요. 왜 그거 히. 하. 하. 이게 중국어라고. 아래야. 그지? 이거 배웠으니까. 아, 그지? 배웠으니까 이제 알아야 돼. 뭐라고 그래? 근데 아 근데 클테 개견. 개경. 아니 이게 왜 한처럼 있는 거야? 대자를 모르잖아. 대처 몰라서요? 너무 슬프잖아. 아니 대처를 고일이 모르는 게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 모를 수 있죠. 자, 역이라고 쓰는데 얘가 없다 개념에서는 0이라고 읽어. 있다 개념에서는 무한소라고 읽어. 뭔 거긴데? 이 0이라는 개념은 없다 개념으로 봤을 때는 0이라는 숫자로 보지만 0이라고 읽지만 있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무한소라고 읽는다고. 이해되니? 자, a분의 1 a가 0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a는 0일 수 없지. a가 0이면 말이 안 되잖아. 왜안 돼? 그건 나중에. 0분의 1도 그냥 영어로 치면 나 수학적인 이게 너무 좋아요. 그 너가 진짜 관심 있을 때 나한테 와. 알겠지? 그럼 나 1대1로 알것 같아요. 날 쓰면서까지 같이 얘기해 줄게. 자, 근데 a라는 숫자는 이건 수개념이잖아. 맞니? 근데 얘가 무한대로 확장하는 숫자야.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숫자야. 됐니? 계속 커지고 있는 숫자야. 이건 상태를 말해. 그냥 멈춘 상태가 아니라서. 얘는 상수고 얘는 변수 개념이야. 커지고 있는 중. 됐어? 1억, 2억, 3억, 100억, 100조, 1000조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그럼 이 숫자가 나눠 먹을 게 있어 없어? 한 개를 A로 나눴을 때 몫을 말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빵 한 개를 3명이 나눠 먹을 거야. 그러니까 3등분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100명이 나눠 먹을 거야. 100등분. 맞아? 1000명이 나눠 먹을 거야. 빵 한 개를. 먹을 게 없으니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는 거지. 종교. 그딴 걸 안 믿겠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근데 저희 나이 때는 안 믿지 않아요? 그거
이게 무한명이 한 개를 나눠 먹고 있어.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래도 있어 없어? 왜? 먹을 게 있기는 하지. 먹을 게 있긴 하잖아. 없는 건 아니잖아. 못 먹는 건 아니잖아. 돈이 있긴 한데 분자단이라도 먹을 수는 있잖아. 돈이 있어요. 그렇죠. 원자단이라도 먹을 수는 있잖아. 먹기는 하는 거야. 콕 집어서 먹었어. 먹은 거야. 그치? 거기는 분자를 먹은 거야. 손가락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빵이 묻어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빵 한 개가 있어. 전 세계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죠. 아니, 살릴 수는 없죠. 먹일 아, 먹일 수 있어. 아, 먹여 살릴 수 없어.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약간 좀 언어가 좀 풍부해지고 있다. 네? 먹일 수 있어. 또 꺼내야되는데. 그게 무한소 개념이라고. 무한소.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알아야 돼? 그리고 원래 너희가 집합을 배울 때 이 무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되게 막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따지고 들어가야 돼. 집합 생긴 이유가 그거야 원래. 무한에 대한 얘기를 해석하려고 집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되냐. 이것 때문에, 무 때문에, 만들지 말고. 그리고 대소 때문에, 무한대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스타일이에요. 그치? 자, 다시 얘기로 빠진다. 자, 정점 지나는 직선. 기울기에 관계없이 얘를 지날 거야. 이쪽으로 보면은 뭐가 된 거야? 기울기가 있다고 해석한 거야? 없다고 해석한 거야? 있다라고 해석했으니까 기울기를 설정해서 간 거지. 근데 기울기가 있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기울기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m 값에 관계없이 a, b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말하면 이쪽으로 오는 게 맞아. 왜? m이란 말을 이미 썼잖아. 맞니? 근데 a, b 지나는 직선 생각해봐. 그냥 우와! 깜짝이야. 어디만 볼 거라고? 근데 눈길을 왜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가 떨어지고자 하는 거야.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자, 이것만 볼 거야. A, B 지나는 직선만 볼 거야. 그럼 너네들이 얘만 보면 해석 방식이 뭐냐 이거지. 기울기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을 이 수도 빨간색만. 그래. 기울기에 대한 보장이 없지. 그럼 기울기가 있든 없든 모든 직선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있는요. 이렇게 생겼겠지. 기울기가 있는 직선 중에서는 양수인 직선은 얘네들이지. 기울기가 없는 음수인 직선들은 얘네들 생각해야지.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얘 생각해야지. 그럼 얘네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나타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A, B 지나는 직선은 요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크였어요. 이 식은 전체 밑줄 n 값에 관계없이 A, B 지나는 직선이 보이면 얘가 맞는데 어디만 봤을 때는 그치 A, B 지나는 직선만 봤을 때는 얘로 놓고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만 주어지면 어떻게 놓고 풀어야 되냐고. 이게 맞다는 얘기야. 됐니? 근데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대부분은 다 저걸로 놓고 풀어도 답이 나와. 99%나 다 이걸로 놓고 풀어도 돼. 그냥 버리죠. 이것만 나와도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99% 정도는 다 이게 돼. 문제는 뭐야? 1%가 문제지.
그럼 선생님들은 너네한테 그 1%를 위해서 문제를 꽈버리는 거예요. 진짜 알아? 그래서 장난질 치는 거지. 고1 때 장난질을 제일 많이 쳐. 고2부터는 장난질 많이 못 쳐.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문제 자체가 그냥 어려워. 수능적으로 문제를 내면은 수능에서 출제되는 형태들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럼 그 형태들이 그냥 기본 문제만 나올 수가 없는 형태가 나와. 근데 고1 때는 이론이 가장 많은 게 고1 이론이야. 가장 깊고 가장 많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고1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장난질 치기가 좋은. 그리고 아는 게 많은 선생님일수록 식 가지고 장난질을 잘 칠 수가 있겠지. 연구를 많이 할수록 장난질을 더 잘 칠 수가 있겠지. 또 성공. 그렇지. 응. 근데 요새는 그게 좀 평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학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가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뭐해? 문제 자체가 개념을 많이 확장하는 문제를 많이 내더란 얘기야. 이게 너네들이 식을 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선행만 했으면 고등학교 와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나 중학교 때 선행 안 하고 고등학교 온 애들이 어디 있다고. 고1 거는 그래도 선행을 많이 하고 오잖아. 뭐 고2 거, 고3 거까지는 하는 애들이 특수하더라도 고1 거는 그래도 막 4-5번 풀고 와. 뭐 센부터 해서 뭐 라이트 센, 뭐 센 B, 뭐 센. 참 출판사도 참 가지가지 하지. 센이 있는데 센 B는 왜 또 따로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책이 똑같은데 센 B만 모아놨대. 뭔데 이거. 참 가지가지해요. C는 잘 안 푸니까는 B만 모아놨나 보지. 센치도 있어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너네가 문제집을 한 3-4권, 4-5권 뭐 학원에서 나가는 문제집까지 해서 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점수가 안 나올 수는 있어? 멍청. 아니 점수는 안 나올 수 있잖아. 시험이 어려우면. 근데 설명을 못해. 그 식이 갖고 있는 의미도 설명을 못하고 그 단원이 갖고 있는 의미도 설명을 못해. 그건 제가 봤을 때 쌤만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안 그래.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물론 학원 선생님은 좀 달라. 학원 선생님은 내가 보장을 못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다 설명을 해. 이 지역은 다 설명 가능하다고 보면 돼. 물론 딴 지역으로 갔을 때는 몰라. 근데 특히 서울 지역은 다 설명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고 봐야 돼. 학교 선생님들은.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은 그냥 반반. 설명할 수 있는 분 반, 설명 못할 수 있는 분 반. 그건 어쩔 수 없어. 학원 선생님들은 좀 그 학교 선생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걸 안 배우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수학을 제대로 보는 눈이 안 열려 있다는 얘기야. 야, 물론 문제 많이 풀어야죠. 문제 많이 푸는 거 중요한데 설명을 해야지. 수학도 철학이야. 수학은 어디하고 같은 학문이냐면 국어하고 같은 학문이에요. 출발 자체가 철학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 너희들 수학을 계산으로만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줄여버려야겠다. 철학을 죽인다. 타임머신 만들어? 사회도 철학이죠. 사회 철학이라고도 얘기하지. 근데 좀 개념 자체가 좀 다르죠. 인문 철학과 좀 다르지. 개념 자체가. 자, 일단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문제 풀어서 답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는 너네가 비슷한 문제 여러 번 연습하면은 그 풀이 과정을 익숙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석을 하려면 식이 갖고 있는 의미 또는 그 단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너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보여. 쉬운 문제 풀려고 학교 시험 봐? 아니지 않아?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좀 잘 풀고 싶어서 너네가 학원도 다니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제 눈물 나. 그렇지, 눈물 나지. 눈물 나. 그러려면은 너네가 이 수학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문제는 너네가 많이 풀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수학으로 풀고 있느냐 아니면 수학을 보는 눈을 열어서 보느냐가 달라.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안 들어봐서 그러지. 너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0이 뭐야 그런 거 배우고 왔으면 0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왔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응? 영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 초등학생들은 이런 설명은 되게 좋아해. 좋아해. 맨날 덧셈뺄셈 그런 거 계산만 하다가 0이 뭐야? 0이요? 0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막 철학적으로 빠지면서 이제 썰을 푸는 거니까 얘네한테.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얘네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 뭔지. 방금 했잖아. 아, 참 어렵네. 오늘 좀 어렵네. 응? 야, 끝내주세요. 자 다시 봐. 자 정점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되니. 자 첫 번째 상황. A, B 지나. 근데 기울기가 m이야. 얘는 고정이고 얘는 변수야. 그럼 뭐라고 설정한다고? y는 m 바로 x-a 더하기 b. 그럼 이 식이 보여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맞아 안 맞아? 두 번째, 뜬금없이 그냥 a, b 지나는 직선 말해보래. 그럼 이렇게 말하면 99%만 맞는다고. PQ를 써서 그럼 1%까지 가려면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됐니?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맞다고. 괜찮아?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에? 저게 정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두 번째. 그럼 일단 예를 들어볼까? 이게 어디서 쓰이는지. 자, 1,2 지나는 직선 말해봐. 말해봐. 어떻게 쓰면 돼? P에 Q에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됐어? 근데 변수가 몇 개야? 두 개지. P도 변수고 Q도 변수잖아. P도 모르고 Q도 모르잖아. PQ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개인 게 편해? 한 개인 게 편해? 한 개인 게 편하지. 자, 둘 중에 하나는 0은 아닐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둘 다 0일 수는 없어. 직선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냥 두 가지로 놓고서 풀면 돼.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이렇게 놓고 풀거나. 이렇게 놓고 풀거나. 이해됐어? 두 번에 아니,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변수 두 개인 것보다 한 개인 게 편하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답일 거란 얘기지. P랑 Q의 둘중 하나는 그렇지. 네.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도 있다. 둘다 여기 아닌 경우 있잖아. 그럴 때 여기 안에 다 걸린다니까. 너네가 이거를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놓을 거야? y는 m x 빼기 1 더하기 2라고 놓을 거 아니야? 이게 이거랑 달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잖아. 이렇게 놓든 이렇게 놓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났을 때는 너네가 뭐까지 구할 수 있는 거야? Q가 0인 경우도 고를 수 있는 거라고. Y가 없어지는 경우도 고를 수 있는 것 뿐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Y가 사라지는 경우는 못 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놓으면 X가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럼 X도 사라지게 하고 Y도 사라지게 하는 직선인데 이렇게 놓고 풀면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1,2 지나는 직선인데 이 말도 없는데 이렇게 놓고 푸는 애들이 99%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틀려온다는 얘기야. 한거 같은데. 99%라니까. 왜? 책 봐봐. 20페이지. 2번 뭐야? 2번. 02-2.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에서 이제 확장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건데 A, B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놓고 푸는 애들이 많더라. 아니다.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맞더라. 근데 변수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두 개는 보기가 싫으니까 얘를 둘 중에 하나로 놓고 풀어라. 첫 번째, P만 남기거나 아니면 Q만 남기거나 이렇게 놓고 풀면은 된다. 근데 기울기가 m까지 주어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되니? 근데 기울기가 주어졌더라도 요거 둘 중에 하나란 얘기야. 알겠냐? 이게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니? y는 정리해봐. 마 px 맞아 안 맞아? 그럼 마이너스 p인 직선 맞아 안 맞아? 기울기가. 이게 개념적으로는 여기 안에다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너네가 자꾸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이 완성이 되는데 그냥 너네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쪽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놓다 보니까 기울기가 없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가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화시켜서 이쪽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 이거지. 이렇게 됐어? 됐어 안 됐어? 자,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있는 항등식 관련 직선의 방정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 자, 직선 두 개가 있어요. 두 직선이 교점이 생기더래.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였지? 세 가지. 일치, 평행, 한점. 맞니? 그럼 두 직선이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몇 가지? 아니지.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지.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자, 두 직선이 일치할 때는 교점이 무수히 많지. 자,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명칭을 할 거야.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이 무수히 많으면 이 문장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않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이 무수히 많아. 그럼 교점 지나는 직선도 무수히 많지. 그 개념은 특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이 어느 경우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의미가 있어. 됐니? 됐어? 도형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너네가 머릿속으로 도형까지 그림을 확장해야 되니까 천천히 설명하는 거야. 식만 보면 안 돼. 자, L1이라는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놓을게요. L2라는 직선은
A'X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볼게. 그럼 두 직선이 주어졌는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조건이 뭐야? A, B, C들의 관계 조건 불러봐. 두 직선이 일치할 때는 일반형에서는 모든 비율이 같아야 된다. 아까 했지. 평행할 때는 X계수와 Y계수의 비율은 같지만 상수 비율은 달라야 된다. 맞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X계수와 Y계수의 비율이 달라야 된다. 맞니? 그래서 뭐야? A 대 A'과 B 대 B'이 달라야 돼. 이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한 점에서 만난 거야. 맞니? L1이라는 직선을 대충 그릴게. L2라는 직선이 어딘가에 또 있을 건데 얘네가 어디서 만날 거라고? 한 점에서 만날 거라고. 그럼 A 구할 수 있지. 교점 구하는 거잖아. 연립해서 구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너네한테 첫 번째로 묻는 건 당연히 A 누구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교점 누구니?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만약에 A를 구했어. A 좌표를 구했어. 얘를 안다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해석해봐. 어디 지나는 직선이 되어버려? 아, 이 문장이 뭐로 바뀌냐고.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란 문장이 두 직선의 교점이 어디가 됐어? A가 됐잖아. 그럼 어디 지나는 직선으로 문장이 바뀌어? A를 지나는 직선으로 문장이 바뀌지 않아? 그럼 A는 점이지. 정점이지. 그럼 뭐로 바뀌어? 이걸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이게 조금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똑똑하지? 조금 얘기해 지금이에. 자, 그럼 A를 구해서 저 개념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A를 구해서 정점 지나는 직선이란 개념을 이용해도 이 문장이 개념적으로 풀이 과정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저기 얘를 구해서 갈 것 같으면 이 이론을 새로 써? 안 써? 굳이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럼 너네가 내가 지금 설명한 이유를 잘 들어. 얘를 구해서 가면 정점 지나는 직선으로 갈 거야. 맞니? 정점 지나는 직선 개념으로 확장이 될 건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이론을 써? 연립방정식을 쓰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연립방정식은 결국 뭐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을 연립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얘가 직선이었는데 얘를 0,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했죠. 얘가 0,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연립이라는 개념을 식에다가 담으면 되지 않냐 이거야. 하나의 식에다가 연립했어라는 개념을 담아내면 뭐가 되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 A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 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인데 가로가로 한쪽에다가 m이라고 붙일 거야. 그리고서 이 문장을 쓸 거야. m 값에 고1 때 1학기 때 했던 관계없이 그럼 항등식 맞아 안 맞아? 항상 성립해 라고 말하면 얘가 0 얘가 0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둘 다 0이니까 요 연립이란 개념이 들어간 식 맞아 안 맞아? 이 문장으로 인해서 맞아? 그럼 요 식을 뭐라고 읽으면 돼? m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다. 맞아 안 맞아? 문장을 어떻게든 만들어낸 거야. 너네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외워져. 문제 풀다면 외워져. 아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구나. 이해되니? 그럼 얘가 뭐라고? m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네. 맞니? 그럼 m을 꼭 여기다가 붙여야 돼? 뒤에 붙여도 되지 않아? 그럼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앞에다가 붙일 때랑 뒤에다 붙일 때랑. 중학교 때는 너네가 선행할 때는 야 그냥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라고 배워온 거고. 그럼 앞에랑 붙일 때랑 뒤에다 붙일 때랑 차이점이 있는 게 정식 개념이니까 그게 무슨 차이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고등학교 이론인 거고. 그럼 중학교 때 제대로 배우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저거까지 이해됐어? 그럼 문장은 두 개 다 붙여야 돼? 됐어? 수학자가 된거 수학관 가지 마. 자, 그래서 내가 명칭을 뭐라고 한 거예요? 거기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정점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돼 있지만 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항등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항등식과 관련돼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내가 명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됐니?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L1이 2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야. 왜 그래, 공주야? 쉬고 싶다고? 쉬고 싶지. 재밌지 않냐? 재미없니? 요거까지만 하고. 내가 터질 것 같다고? 그런 건 안 터져. 보여줘.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내가 터지는 걸 본 적이 없어. 이게 공부를 해서 내가 터진다. 그러니까 또 자, 이게 너네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식에다가 적용하는 기본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 두 직선 주어지고 두 직선의 교점진하고 원점진하는 직선이 누구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되지. 그 연립해서 교점 구한 다음에 그럼 교점 A를 구하면 A가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와 원점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지.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 근데 굳이 A를 구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저희로 적용하면 되잖아.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을 연립방정식 개념으로 나란히 써줘라. 맞니? 이퀄 0이라고 붙이는데 어느 한쪽에다가는 m이라는 문자를 적용할 거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앞에다 붙이든 뒤에다 붙이든 괜찮아. 자, 변수 두 개라고 생각하고 m하고 m' 중에 숫자가 편한 숫자가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럼 얘가 어디 지난다고? 원점 지난다고. 그럼 앞에 얼마 남아? 원점 대입하면 마사 아니야? 뒤에는 얼마 남아? 1 남지. 이퀄 0. 자, 얘 지우는 게 편할까? 얘 지우는 게 편할까? 자, 뒤에 거 지워봤어. m 얼마야? 4분의 1이지. 앞에 거 지워봤어. m 프라임 얼마야? 4지. 4분의 1이 편해? 4가 편해? 4가 편하지. 그건 너네들이 선택을 해야 돼. 됐니? 그럼 얘 지워서 얘가 뭐가 됐다고? 4가 됐다고. 됐냐? 됐냐 안 됐냐? 자, 정리해봐. x계수 불러.
Y계수 불러. 다시. 다시. 저 마이너스 상수 불러. 원점 지나니까 없어져야지. 이게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을 풀이한 과정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렇게 푸는 거보다 저렇게 푸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아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뭐야? A를 구해서 가도 된다고 했어. 그지? 근데 요렇게 풀어도 된다고 했어. 그럼 요렇게 푸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이유가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가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나한테 얘기할 게 내 아니야. 앞에서 수학이 뒤정자라고 잠깐 5천원에 엄마 뒤졌다고 내가 진짜 안 돌아가네. 그 수학적으로 왜 그 이론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문제를 해석을 하니까 이 설명을 하는 거라고. 됐니? 자, 지금 20분입니다. 딱 10분만 쉴게요.